메이드 인 재팬의 몰락과 메이드 인 코리아의 약진. 한때 전자제품 하면 떠오르던 국가는 일본이었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샤프. 이 브랜드들은 19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세계 가전 시장을 석권했고 메이드 인 재팬은 곧 최고 품질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그럼 보물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세계 TV 점유율 1위는 삼성, 2위는 LG. 스마트폰 점유율도 삼성은 글로벌 1위, 일본 브랜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체 일본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일본은 멈춰 있었고 한국은 달렸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일본 기술을 모방하는 데서 출발했지만 기술 발전 속도, 글로벌 감각, 디자인 혁신,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완전히 다른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 전자제품의 약진은 단순한 제품의 변화가 아닙니다. 세계 산업 주도권의 교체를 보여주는 신호탄이자 따라잡기에서 앞서가기로 변모한 한국 산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기술보다 속도의 시대. 일본의 완벽주의 대 한국의 민첩성. 일본은 기술적으로 뛰어난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시장에 내놓는 속도는 때때로 너무 느렸습니다. 소니는 OLED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지만 상용화에 주저하다가 시장을 삼성과 LG에게 내주었습니다. 왜일까요? 일본 기업은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완벽한 제품보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제품을 원합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빠르게 제품을 출시하고 시장 반응을 보며 꾸준히 개선합니다. 이른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은 결국 퍼스트 무버를 이겼습니다. 완벽주의는 예술에는 유리하지만 시장에서는 때때로 기회 상실로 이어집니다. 속도는 새로운 품질이다. 한국 기업들은 이 공식을 실현해낸 셈입니다. 글로벌 시장을 읽는 눈. 내수 지향 일본 대 수출 중심 한국. 일본 기업들은 오랫동안 내수 시장에 안주해왔습니다. 거대한 인구, 높은 구매력, 브랜드 충성도 덕분에 굳이 해외를 적극 공략하지 않아도 되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국내 시장이 작았기 때문에 애초에 글로벌이 기본값이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는 초기부터 해외를 겨냥해 제품을 만들고 현지화 전략과 문화적 코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장을 키워왔습니다. 일본 브랜드들은 제품에는 강하지만 광고, 마케팅, 소비자 감성 등 문화적 언어에는 둔감했습니다. 그 결과 브랜드는 점차 세계 시장에서 잊혀졌고 한국 브랜드는 소비자 삶에 파고들었습니다. 세계 시장은 기술력뿐 아니라 감성과 속도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디자인과 UX 감성의 차이. 공돌이 감성 대 소비자 감성. 일본 전자제품은 튼튼하고 기능도 많지만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종종 복잡하고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기술자 중심 문화에서 기인합니다. 기능을 얼마나 넣느냐가 성능을 말해준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다릅니다. 삼성의 갤럭시, LG의 OLED TV는 성능뿐 아니라 디자인과 사용 편의성에서 소비자를 사로잡았습니다. 심플한 리모컨, 직관적인 UI, 감성적인 컬러와 패턴. 소비자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드는 배려입니다. 한국은 이 감성을 정확히 파악했고 전자제품을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삶의 경험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세계 1위를 만들어낸 핵심이었습니다. B2B 대 B2C. 삼성과 LG는 어떻게 브랜드를 만들었나? 과거 일본 기업들은 주로 B2B 거래에 강했습니다. 고급 부품, 산업 장비, 기술 특허 등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수익을 냈죠. 반면 삼성과 LG는 소비자 브랜드를 키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삼성은 갤럭시, LG는 트롬, 시그니처, 올레드라는 이름으로 소비자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B2C는 브랜드의 힘입니다. 그 제품이 우리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가가 핵심이죠. 삼성과 LG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바꾸는 기술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했고, 그 차이가 결국 시장을 장악하게 만든 요인이었습니다. 서비스와 소프트웨어의 격차. 하드웨어는 강하지만 그걸 움직이는 소프트웨어에선 일본은 뒤처졌습니다. 일본 TV는 성능은 좋지만 스마트 기능은 불편하고 앱 호환성도 떨어집니다. 반면 한국 TV는 넷플릭스, 유튜브, 스마트홈까지 연동되는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한국은 애초에 스마트폰 생태계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를 발전시켜왔습니다. 삼성은 안드로이드와 자체 UI를 결합했고, LG는 가전과 앱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현대 소비자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경험을 구매합니다. 한국은 그 경험을 소프트웨어로 설계해낸 것이고, 일본은 여전히 하드웨어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가격 경쟁력과 생산 효율성, 고정관념을 깬 한국. 한때 싸고 질 낮은 한국 제품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성비 좋고 성능까지 좋은 이미지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고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구축하며 단가를 낮추고 품질은 유지하는 전략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장인 정신, 고비용 구조에 의존하며 가격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소비자는 이제 무조건 비싸야 좋은 제품이란 기준보다 쓸만하면서 합리적인 가격을 중시하게 되었고,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이 이상적인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시장 타이밍. 지나치게 신중한 일본과 기민한 한국. 일본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시장에 내놓기까지 너무 많은 내부 검토와 보완을 거칩니다. 그 사이 한국 기업들은 일단 내놓고 반응을 보며 개선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시장을 선점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삼성은 매년 갤럭시를 출시하며 피드백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제품을 진화시킵니다. 반면 소니는 완벽함을 기하다가 시장을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완벽함보다는 적시성이 이기는 시대. 한국은 그 흐름을 가장 잘 타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소통의 리더십과 기업 문화. 수직적 일본 대 유연한 한국.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수직적 조직 문화와 경직된 보고 체계가 남아 있습니다. 의사 결정이 느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구조죠. 한국 기업들은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젊은 인재의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빠르게 실험하고 수정하는 유연하고 수평적인 팀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 문화의 차이는 기술 혁신의 속도와 방향을 좌우합니다. 시장의 변화를 더 빨리 읽고 실행으로 옮기는 유연성이 결국 오늘날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돌아올 수 있을까? 한국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 일본은 여전히 기술의 저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기술 그 자체보다 기민함, 감성, 소통을 요구합니다. 한국은 이 세 가지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의 추격, 기술 포화, 시장의 변화는 끊임없이 도전 과제가 됩니다. 지금 이 격차는 우연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한국이 그 선택을 계속 옳게 해나간다면 이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도, 다시 좁혀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의 승리가 아니라 앞으로의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입니다.